바람의 머신러닝 73번째 시간입니다. 확률과 프로그래밍, 통계와 프로그래밍이라고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RAND라는 메소드하고 RANDN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그냥 RAND라는 게 일반적으로 난수를 만들 때, 즉 랜덤한 함수, 랜덤한 어떤 숫자, 우리가 정해져 있는 어떤 숫자가 아니라 어떤 범위 안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나올 수 있는 숫자, 이를테면은 주사위를 굴려서 나오는 그런 숫자, 주사위를 굴리게 되면 1에서 6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 나오겠죠. 1에서 6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 나오지만 처음 던졌을 때 1이 반드시 나온다, 혹은 여섯 번째 던졌을 때 6이 반드시 나온다, 이런 건 없죠. 1이 나올지 6이 나올지 모르는 어떤 숫자가 나올 때 우리가 그거를 그 난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떤 수, 어떤 범위 아래에 있는 숫자가 나오는, 그것을 이제 RAND라는 이 이름을 써서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서 쓰게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이제 RAND라는 이 메소드하고 RANDN이라는 이 메소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요. 통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나왔는데, 자, 여기 보면은 RANDN이라는 요 메소드를 쓸 때하고 RAND를 쓸 때하고 요 결과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이게 통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선 지난 시간에 제가 RANDN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어떤 설명을 했었냐 그러면 RANDN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얘기를 했죠. 표준 정규 분포, 표준 스탠다드, 정규 노멀 분포 디스트리뷰션,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약자라고 했습니다. 자, 노멀 디스트리뷰션, 노멀 일상적인 평범한, 뭐 정상적인,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디스트리뷰션 그냥 아주 평범한 분포라는 뜻이에요. 아주 평범한 분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고, 그거를 표준화시킨 게 스탠다드가 붙은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표준 정규 분포예요. 이게 영어로는 별게 아니고 사실 내용 자체도 별게 아닌데, 표준 정규 분포라는 한자어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좀 복잡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물론 이 수식을 보게 되면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거를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이 수식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수식을 여러분들이 쓸 일은 거의 없어요. 이 수식 자체를 여러분들이 쓸 일은 없습니다. 저도 아직 이 수식 자체를 저도 외우지 않아요. 제가 뭐 통계학을 제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이 수식이 눈에 익어서 이게 나올 뿐이지, 실제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 통계를 사용을 할 때 이 수식을 외워서 쓴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보고 찾아서 쓰면 돼요. 자, 이 수식이 뭐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요 그래프, 이 그래프를 나타내는 수식이에요. 이게 이 수식이.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대부분의 수식들, 이 그래프들을 보게 되면은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그래서 얘가 1차식으로 가거나 혹은 2차 함수의 식으로 이렇게 가거나, 뭐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지거나, 3차 함수 이상이 되면 뭐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혹은 밑에서부터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거나, 뭐 4차가 되면은 이렇게 어떤 그 산 모양, W 모양,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래프들이 그려지죠. 네.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좀 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쉽지는 않았는데, 자, 여기 화면에 있는 이 수식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점을 찾아서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주고, 거기서 나오는 값을 가지고 여기 y값, fx 값을 찾아서 찍어주면 이런 값들이 나와요.
물론 여기 보면 뮤에다가 0을 집어넣고 시그마 제곱에다가 0.1을 집어넣게 되면 이 파란색 그래프처럼 됩니다. 자, 여기다가 0을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0.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0.1을 집어넣고 넣게 되면 그럼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초록색이, 파란색이. 자, 빨간색은 뮤가 0이고 시그마 제로가 1.0일 때, 시그마 제로가 1.0일 때 이게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이 빨간색이 뭐냐 그러면 뮤가 0이다 라는 뜻은 얘가 평균을 의미를 해요. 보통 뮤는 평균을 의미를 하고 시그마 제곱은 표준 편차를 말합니다.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자 0과 1 왠지 좀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한 숫자죠. 표준 정규 분포를 의미를 합니다. 자, 여기 뮤 값은 다 다를 수 있어요. 0, 마이너스 2, 10, 100, 200 다 다를 수 있어요. 시그마 제곱도 0.1, 0.2, 1.0, 5.0, 0.5, 0.75, 0.99, 0.973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자, 이 모든 게 다 정규 분포예요. 정규 분포의 모양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규 분포는 기본적으로 뮤 평균에 대한 지점에서 가장 높고요. 그리고 바깥으로 갈수록 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얘도 평균이 되는, 여기 지금 뮤가 마이너스 2라 그랬죠. 뮤가 x가 마이너스 2일 때 얘가 x가 마이너스 2라는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과 우측이 완벽하게 대칭되는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정규 분포의 모습이고, 이 빨간색이 그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보고자 하는 표준 정규 분포, 스탠다드된 이 정규 분포들 중에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표준 정규 분포라고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은 이래요. 표준 정규 분포를 우리가 왜 쓰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정규 분포인데요. 표준 정규 분포는 뮤가 0인 거, 시그마가 1인 거라 그랬죠. 여기가 0을 집어넣어주고 여기다가 1, 여기가 2, 3 이렇게 되면은 이게 표준 정규 분포가 되는 거고, 일반적인 정규 분포는 이렇게 되는데 뮤가 어떤 값이든지 시그마가 어떤 값이든지 상관없어요. 자, 시그마 마이너스 뮤에서 시그마 플러스 뮤까지 요 사이에 있는 이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의 면적이 0.68이 됩니다. 이 0.68의 의미는 68%를 의미를 해요. 전체 면적에 있어서의 68%예요. 자, 여기 그래프에 선이 있죠. 이 선 아래쪽으로 다 칠을 해보면은 이 전체 면적이 1이 되고요. 1이 되고 그 중에서 요 사이가 이 하늘색이 0.68이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를 1로 놨을 때 여기는 0.68.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은요. 파란색과 초록색을 합치면은 0.95가 될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사이에 있을 때, 자, 3 시그마 사이에 있을 때는 0.99, 0.99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주셔도 되고, 조금 더 정확하게는 0.997, 99.7%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얼마 있다가 이제 또 우리나라가 선거에 또 한번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러 가게 될 텐데, 보통 그 여론조사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신뢰 수준을 말할 때 95%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95%를 기준으로 해요. 그 말은 샘플을 우리가 찾는 거죠. 뭐 1000명에게 대해서 물어보고 거기서 나온 그 1000명이 가지고 있는 답, 1000명이 말한 그 대답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거를 추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통계하게 되는 거죠. 자, 1000명에게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인구 20만 명이 살고 있는 이 도시 안에서 1000명에게 물어봤다.
사실 20만 명 중에서 1000명은 굉장히 좀 작은 숫자죠. 서울이 거의 뭐 1000만 명이 사는데 10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뭐 3000명에게 물어봤다.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굉장히 작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3000명을 통해서 나온 결과값은 대부분 신뢰 수준이 95% 정도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2점 몇 퍼센트 그 정도의 그 신뢰 수준을 가지고 그 결과를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그 밖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는 하지만은 대부분 그 안에 이제 들어갈 확률이 이제 높다는 거죠. 95%라는 얘기는 100번 중에 95번은 맞는다는 얘기죠. 100번 중에 95번은 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 네, 그게 지금 그런 것들을 통계 결과를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이게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신뢰 수준이라는 걸 말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요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걸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 정규 분포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어디를 갔나? 여기서 눌러서 봐야 되겠군요. 자, 요 부분 한번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있어서 여기는 좀 넘어갈게요. 요거 지금 저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는데 간단하게 보죠. 자, 넘파이 가지고 왔고요. 이거는 좀 필요 없는 건데 매트플럽 라이브러리 이제 가지고 와서 그림 그리기 위해서 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저걸 쓴 거고요. 그다음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얘는 STD는 지금 여러분들 제가 그냥 변수 이름으로 넣어놓은 거고요. 민하고 STD하고 이제 변수 이름으로 넣습니다. 보통 민은 평균을 의미를 할 때 쓰고요. STD는 표준 편차를 말할 때 씁니다. 지금 여기서는 표준 편차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표준 편차는 아니고 그냥 제가 편하게 쓰기 위해서 두 개의 단어를 그냥 썼습니다. 이렇게 변수 이름으로 각각 100이라는 값을 집어넣어줬고 넘 사이즈 1000개의 값을 가지고 와서 써볼 거예요. 자, with 뭐 10 플러스 1. 자, 이거 굳이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이것만 보세요. 랜드 n하고 RAND 이 두 개를 우리가 사용을 할 건데 RAND n 해서 넘 사이즈 이제 1000이죠. 1000이라는 값을 집어넣어서 RAND n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값을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100을 곱하고 그 결과에다가 100을 더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만들어진 ARR ND 값을 쭉 찾아보면은 결과를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 값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봤는데 어떻게 분포되어 있냐 그러면 요건 지금 제가 그걸 좀 나눠 놓은 건데 이거 자, 이렇게 나눠둔 거고요. 화면이 좀 잘려서 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요것만 볼게요. 우선 이렇게 해서 우선 얘는 n자가 붙게 되면은 제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그랬죠. 자,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얘기는 이제 무슨 뜻이냐 그러면 앞에서 요 그림을 보시면 돼요.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이 그림을 보셔도 되고 저 그림을 보셔도 상관없는데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가 우리가 이제 0이라고 놓고 시그마를 1이라고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니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까? 제가 이제 그 확률 통계 가르칠 때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화살을 쏘는 궁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화살을 쏘는 궁수 여기다가 놓고